네, 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사실은 단톡방에서 금요일 저녁에 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사실 좀 바쁜 일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 늦게 이렇게 또 토요일 저녁 늦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 레버리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레버리지란 거는 되게 위험하죠. 배수를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그러면은 하게 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은 좀 그 의도와 방향성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칼이라고 한다면은 좀 일단 위험하죠. 네, 그러나 그 칼을 잘 쓰면 정말 회를 맛있게 뜰 수 있는 사시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간편하게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것을 자르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칼 본래의 그 것으로 존재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자, 심지어는 정말 살인 도구로까지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잘만 쓰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롭고 편리성을 주는 도구로 또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레버리지 자체는 되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다만 잘못 썼을 때 그 타격이 칼처럼 날카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 번 더 항상 한 번 더 항상 그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그것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이 진행 배경에 대해서 왜 진행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필승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는 굉장히 잘못 썼을 때 엄청나게 날카롭고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잘 썼을 때 제가 예로 든 칼처럼 저희에게 엄청 이롭고 또 편리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하우나 방향성 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2025는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 2025가 사실은 코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저의 인생에서의 어떤 추후 열매를 맺을 나무의 씨앗을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인 거고요. 그래서 비전 2025는 코인을 넘어서 사실은 그 비전 2025라는 거 안에 코인이 한 부분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좀 레버리지를 좀 사용해 보자. 근데 사용할 때 잘 사용해 보자라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방향성을 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를 해 보자라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이 레버리지 전략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란 무엇이냐? 투자란 우리가 한평생 우리 곁에서 함께 해야 될 존재다.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잘 한다는 것은 제가 단톡방에서도 수없이 좀 공유 드리지만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평생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투자가 위험한 투자, 조금 너무 과감한 투자, 리스크가 큰 투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오래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결과적으로 오래 우리 인생에서 되게 오래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해야 되고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투자를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전 2025를 어쨌든 설정을 했고 코인계에서, 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바로 수익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수익을 낸다는 건데, 그냥 단순히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라 바로 높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수익 고도화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 고도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에서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선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청산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건 돈을 모두 잃느냐, 아니면은 목표를 달성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은 현물보다는 수익, 만약 익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 두 배면 두 배, 세 배면 세 배로 이렇게 수익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익절할 때 효과가 매우 크죠. 대신에 이제 언제나 청산 위험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손절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청산과 익절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물에 우리는 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청산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청산과 익절, 크게 봤을 때 결과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청산을 안 당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산을 안 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청산을 줄이는 첫 번째, 가장 저희가 레버리지를 쓸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청산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익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자가 목표하는 수익률과 그런 거에 따라서 대신에 이제 현물보다는 많이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익절 구간에 들어섰다고 해서 한시도 맘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왜냐면은 어, 지금은 익절 구간, 그러니까 수익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변동을 주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손절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고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청산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진행 배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비전 2025를 설정했고 그것을 달성할 건데 청산의 위험을 최소로 줄이면서, 그리고 비전 2025의 어떤 수익 목표가 조금 줄어들지언정 그 줄어든 수익의 일부를 그러니까 걸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 고도화를 좀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절대 뭐 원금 손실이라든지 수익의 막대한 타격, 이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행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마인드셋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승 전략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항상 익절만 하겠죠. 근데 필승 전략이지 수익의 극대화 전략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도 익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에서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더 욕심 부리다가 이제 한순간에, 진짜 한순간에 언제라도 그 손절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익의 고도화 측면보다는 필승 전략, 좀 이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긴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항상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전략이 있다면 정말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현물에서의 필승 전략은 최저점 구간 그리고 로우 스팟에서의 매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에서의 필승 전략은 요 조정, 상승장에서의 조정을 말하는 건데요. 상승장에서의 조정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때만 잘 한다면 필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크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제는 상승장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 그래서 4월부터 저희는 조금씩 익힐 거고요. 그래서 6월부터가 가장 중요한 선물 구간의 필승 전략 진행 타이밍이 이제 올해 6월을 좀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반감기 이후의 상승장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것이 저희의 이제 본 경기고, 월드컵도 지금 예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선보단 본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선에서 잘해야죠. 예선에서는 조금 고전하더라도 본선이 제대로 된 무대니까 제대로 된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선은 어쨌든 그 본선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요 준비 단계에서의 실패는 언제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경기에 갔을 때 실패는 너무도 뼈아프기 때문에 지금 잘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장일 때 필승 전략이 먹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장이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오면 30% 이상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한 50% 이상 온다고 생각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매수하는 타이밍에서 최소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빠진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최고점에 사는 것이 최악수겠죠. 그러니까 선물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매수한 게 최고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최악의 수를 둔 거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래서 그 최악의 수를 뒀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50% 이상 오지 않습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알트 같은 경우에는 뭐 50%도 넘기 때문에 50% 이상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선물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진행 시드도 수익액의 일부만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청산이 되더라도 청산을 맞더라도 우리의 비전 2025의 큰 틀의 어떤 목표 금액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좀 요렇게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승 전략이라고 썼지만은 물론 이 필승 전략에도 구멍은 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진짜 50% 가까이 빠졌고요. 알트코인들은 진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질 거야 라고 하고 전략을 짜고 진입을 해도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변수가 왔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예, 정말 청산밖에 없는 건데 그때는 이제 손절이 나가야죠. 성사까지 가기 전에 손절이 나가는 게 맞고, 바로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이런 걸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청산을 피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매수할 타이밍을 어느 정도 조정이 확실하게 끝난 시점에서 매수를 할 거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전략을 짠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물 시장에서의 필승 전략을 우리는 좀 고도화해서 짜서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물에서도 되게 위험한 순간은 옵니다. 왜냐면은 5배 롱을 쳤을 때 10%만 빠져도 마이너스 50%기 때문에 청산의 위험성이 아무래도 많은 거고, 다만 현물도 마찬가지지만 극도의 공포와 하락은 반대로 기회죠. 그래서 그때만 잘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과감하게 매수와 어떤 대응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정이 끝나고는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왜냐? 상승장이기 때문이죠. 그때 되면은 올해 6월 이후가 되면은 비트는 제대로 상승장을 맛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승장 와중에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0% 이상 조정은 온다. 조정은 오지만 그때 잠깐의 구간에서는 매우 힘들지만 이것만 잘 견딘다면 바로 30% 빠지기 전 그 직전 고점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그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선물을 매수만 잘 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비전 2025를 초과 달성할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부터 진행되는 어떤 레버리지 전략의 어떤 예선전, 연습 구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은 이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실제로 좀 해보면서 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그 유튜브 좀 검색해 보시면은 뭐 바이낸스 선물하는 법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워낙 그런 분들이 되게 잘 해놓은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이제 바이낸스 선물하는 법이라든지 뭐 바이낸스로 뭐 코인 옮겨서 뭐 선물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다 참조해 보시고 바이낸스 뭐 가입법이라든지 바이낸스 뭐 어떻게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색해 보시면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항상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수익액의 일부만 좀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좀 요게 이제 좀 너무 부담이 된다, 좀 걱정이 된다. 현물 할 때도 막 진짜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해서 한 15% 빠졌나요? 예, 15% 빠지면은 당연히 알트코인들은 그 이상 영향을 받죠. 그래서 현물에서 이 정도로 멘탈이 이 정도 조정해도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은 사실은 아직 선물할 뭔가 이 마인드셋이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알고랜드가 지금 좀 뭐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로우 스팟을 돌파해서 횡보하는 구간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지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이렇게 좀 소양을 쌓으신 다음에 진입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이 발굴을 워낙 잘했고 어쨌든 세이도 근데 1,000원 지폐를 넘기 전까지 수많은 어떤 인내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횡보와 살짝 조정에 대한 어떤 그
는 이제 파란색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150원, 200원, 250원 구간에서 머물다가 지금 이제 200원, 300원 구간을 돌파해서 로우 스팟을 돌파해서 지금 이제 350원 온 거죠. 근데 추후에 나중에 이제 부활의 시작을 스타트하고 이제 제대로 부활의 어떤 추진력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500원, 550원, 그리고 뭐 800원, 850원, 900원, 1000원 지표를 돌파하고 1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우리 그때 300원 로우 스팟 겨우 돌파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잘 버텼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게 될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만 더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 매수할 구간이라고 아직 생각하고요. 그래서 알고랜드도 분명히 세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538이라는 저 보라색 숫자가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 가격에 300원, 뭐 350원, 지금 로우 스팟을 이제야 탈출하고 한 발짝 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격에 집중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시점은 아니다. 지금 더 큰 어떤 도약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반감기 이후 불장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비전 2025를 달성하고 초과로 달성할 뿐만 아니라 초과로 엄청나게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집중할 때지 지금 뭐 가격적인 걸로 스트레스 받거나 여기에 집중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